이건 이상한데? 미국 LA 국제공항 LAX 입국 심사대 심사관 제이슨 박은 한 승객의 여권을 들여다보며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파란색 표지, 금색 태극 문양, 정교하게 새겨진 REPUBLIC OFKOREA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상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양자 암호화 보안 칩, 홀로그램 기술, 위조 방지 잉크 덕분에 정교한 위조조차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지금 제이슨의 손에 들린 여권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며 여권 주인을 쳐다봤다. 30대 초반의 남성, 단정한 정장 차림, 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권상 이름은 이정훈, 국적은 대한민국. 한국인? 뭔가 어색한데? 제이슨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 남자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가 억지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듯한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했다. 네, 맞아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순간 제이슨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한국인이 아니라면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천천히 여권을 스캔기에 넣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그 순간 경고음이 울렸다. SECURITYALERT POSSIBLE FRAUDULENT DOCUMENT DTCTD. 제이슨은 즉시 모니터를 확인했다. 보안 시스템이 감지한 것은 단순한 인쇄 오류가 아니라 보안칩 데이터 불일치, 즉, 이 남자의 신원과 여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다시 남성을 바라보았을 때 남성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이 사람 한국인이 아니다. 제이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 몇 가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렇게 한국 여권을 둘러싼 국제적인 위조 범죄의 서막이 올랐다. 제이슨 박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가 상대하는 인물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이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 제이슨은 천천히 마이크를 눌렀다. 보안팀, 심사대 17번으로 지원 요청합니다. 그 순간 여권을 제출한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제이슨은 놓치지 않았다. 이정훈 씨,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셨죠?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뉴욕입니다. 순간 제이슨은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기록에는 LA 체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거짓말이군. 제이슨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혹시 한국에서 온 거 맞으시죠? 입국 전에 어디서 출발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였다. 남자의 시선이 허둥대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짧은 침묵 후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제 도망칠 기회는 없어. 보안팀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 여권을 노리는 국제범죄 조직 LAX 보안팀이 다가오는 것을 본 남자는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역시 도망칠 셈이었군.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곧바로 반응했다. 수초 만에 공항 내부에서 남자를 제압했다. 그가 바닥에 눕혀진 채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소리쳤다. 나는 한국인이다. 왜 이러는 거야? 부당해. 그러나 그의 억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수사팀이 여권을 정밀 감식한 결과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보안칩이 정품이 아니었다. 양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한국 여권의 보안칩은 세계에서 가장 복제하기 어려운 기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위조 여권은 칩을 완전히 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항 보안 시스템에서 즉시 감지되었다. 제이슨은 체포된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내 정체가 뭐지? 미국 FBI와 국토안보부 디파트먼트 어브 홈랜드 시큐리티 DHS가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었다. 중국 출신의 조직원 류밍.
그는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 조직은 위조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과 신분 세탁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국 여권이 타겟이 된 이유는 명확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 190개국 이상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입국 가능. 국제적 신용도가 높아 신원 확인이 수월하지 않음. 즉, 한국 여권을 손에 넣으면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조직은 한국 여권의 강력한 보안 기술을 완벽히 넘어서지 못했다. 류밍의 여권은 보안칩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척발된 것이었다. 제이슨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진짜를 속일 수는 없지. FBI와 한국 정부, 그리고 글로벌 보안 표준. 이 사건은 단순한 위조 여권 적발 사건이 아니었다. FBI와 DHS는 류밍을 조사하면서 더 거대한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존재를 감지했다. 한국 정부 또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와 경찰청,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미국 당국과 협력하여 범죄 조직이 어떻게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 했는지를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보안 기술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한국의 여권 보안 시스템은 단순한 위조 방지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FBI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보안 시스템을 자국 공항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보안 기술은 이제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제이슨은 체포된 류밍을 보며 생각했다. 한국 여권을 속이려 했던 이 범죄 조직은 결국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게 한국 여권을 둘러싼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의 첫 번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류밍이 체포된 후 FBI와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그를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좀처럼 정보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이 제공한 정보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한국의 여권 제작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안칩 내부에는 양자 암호화 키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를 위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류밍의 조직은 한국 여권을 완벽하게 위조하려 했고, 이는 단순한 위조 기술을 넘어선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미했다. 즉, 누군가 한국의 여권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을 수도 있다. 제이슨 박은 이 정보를 듣고 곧바로 FBI 요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여권 정보를 빼내려면 내부 접근 권한이 필요해. 한국 정부에서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러나 한국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류밍이 속한 조직은 단순한 위조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백령방,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거대 범죄 조직으로 동남아 및 유럽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법 입국, 인신매매, 마약 밀수, 자금 세탁 등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고급 신분 세탁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 여권이었다. 한국 여권을 손에 넣는다면 신분을 완전히 세탁하여 세계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FBI와 한국 수사당국은 즉시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 위조의 본거지를 추적하다. 류밍의 신원을 추적한 결과 그는 지난 몇 개월간 여러 나라를 오가며 위조, 여권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류밍이 체포되기 직전까지 통화했던 번호가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한 폐공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멕시코는 과거부터 여러 국제 범죄 조직들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FBI와 멕시코 경찰은 공조하여 이 폐공장을 급습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위조된 여권 수백 장, 여권 제작 장비와 보안 홀로그램 인쇄기, 한국 여권과 비슷하게 제작된 칩 수십 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한국 외교부 공무원의 정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설마 내부자가 있는 건가? 한국 정부와 FBI의 공동작전. 한국 경찰청과 외교부는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외교부의 한 계약직 직원이 금전적 문제로 인해 범죄 조직과 접촉했고 여권 발급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일부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강력했다. 이 직원이 빼낸 정보는 극히 일부였으며 여권의 핵심 보안 기술 양자 암호화 칩, 홀로그램 인증, 특수 잉크 등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 즉, 범죄 조직이 아무리 위조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정품과 100% 동일한 여권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 덕분에 LAX에서 제이슨 박이 위조 여권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FBI와 한국경찰청은 협력하여 조직의 국제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멕시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추가 체포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백령방의 주요 인물 20여 명이 검거되었고 위조 여권 제작 공장이 여러 곳에서 폐쇄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백령방의 수장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 여권을 노릴 가능성이 높았다. 제이슨 박은 체포된 뮤밍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이다. 그는 한국 경찰과 FBI가 더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한국 여권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범죄 조직이 한국 여권을 노렸다가 역으로 몰락했다. LAX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미국, 한국, 멕시코, 중국을 거쳐 국제적 규모의 범죄 조직 검거 작전으로 확대되었다. 백령방의 주요 인물 20여 명이 체포되었고 위조 여권 제조 공장 3곳이 폐쇄되었다. 멕시코시티에서 발견된 위조 장비와 불법 신분 세탁 네트워크는 철저히 붕괴되었으며 미국 국토안보부 DHS와 FBI는 추가적인 조직원 색출을 위해 인터폴과 공조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핵심, 인물 백령방의 최고 책임자 류챙은 도주 중이었다. 한국 경찰청과 FBI는 백령방이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 글로벌 보안 기술의 표준이 되다. 사건 이후 한국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여권 보안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양자난 수생성 QRNG 기술 도입, 기존 보안 칩보다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술 적용, 위조가 불가능한 보안 알고리즘 탑재, AI 기반 실시간 위조 감지 시스템 개발, 공항 및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AI가 여권의 진위 여부를 즉시 판별, 단순히 칩 정보뿐만 아니라 여권 소지자의 얼굴 및 생체 정보까지 대조하는 기능 강화, 국제 공조 강화.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국토안보부 DHS, FBI, 인터폴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결정. 한국의 첨단 보안 시스템이 국제공항 보안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됨. 특히 미국 공항 당국은 한국의 보안 시스템을 참고하여 자국의 여권 및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LAX, 다시 만난 제이슨 박과 한국 대표단. 사건 발생 6개월 후 LAX 국제공항에서 한국 외교부 대표단과 미국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는 제이슨 박도 있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은 제이슨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이번 사건 덕분에 한국 여권의 보안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웃으며 답했다. 사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여권의 보안 시스템 덕분이죠. 이제 한국 여권은 단순한 국가 신분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보안 시스템을 갖춘 여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국제범죄 조직들은 더 이상 한국 여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제적인 공조가 만든 승리였다. 제이슨은 다시 출입국 심사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 여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방패다.